안녕하십니까. 여인영 이제 그 방첩 사령관이에요. 지금 군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과 함께 충암고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그 탄압과 무리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군이라는 거는요,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계엄을 선포하든 전쟁을 선포하든 뭘 하든 일단은 따라야 되는 게 책무입니다. 그렇잖아요. 군이라는 게 어떻게 다 압니까?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특히 미국하고도 공조하고 모든 정보를 알면 얼마든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는데 국가 비상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군인들이 어떻게 다 심사해가지고 나는 내가 볼 때는 비상 상황이 아니야. 나는 못 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판례에도 반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항명죄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도 뭐 내라는 터무니없지만 이거는 법으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국회가 이제 판단해서 아니다 하면 해제하는 거고요. 과반이 그 헌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 이거는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으로 끝나야지. 이거는 법으로 누굴 처벌하고 말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계엄은 이게 법이에요. 진짜 제가 보기 군인들 재판하고 처벌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은 통수권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단 따라야 돼. 일단 나중에 해제하면 또 이게 해제되는 거고. 그런데요, 하여튼 여인영 사령관이 군대에서 재판하다가 어제 뭐라 했냐, 8일날 뭐라 했냐면 자기는 이제 일단 비상계엄 그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으로 지휘 체계를 벗어나야 했다. 후회는 한다. 이야기는 했어요. 제가 봐도 계엄에 대해서 이제 일단 군인이 따라야 되는데 그때 안 따르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 이제 군복을 벗어야 되니까 그때 그랬어야 됐냐 이렇게 고민이 많겠죠. 지금 징역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무종사 10년이 나올지 15년이 나올지 모르니까 본인으로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완전히 정치보복, 광란이 칼춤에 이렇게 군인들이 희생하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향후 재판에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정의신문은 안 하겠다. 이 말은 그냥 정의신문을 포기하겠다. 세세한 거에 다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사실상 그 재판을 포기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을 방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정의신문은 안 한다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바로 이제 계엄 선포, 이게요, 진짜 사전에 본인은 몰랐고요.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는 이 점은 사실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밝히고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바로 계엄을 몰랐고 본인에게 오히려 계엄이 불가능하다. 지금 요즘 시대에 군인들이 말을 듣냐 이렇게 직언한 적은 있고요. 계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사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건 노잖아요. 이렇게 방첩사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고,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김용현 장관이 명령을 전달한 제 지시에 따라서 국회나 선관위로 출동했는데 목적지에도 이르지 못하고 복귀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몰랐으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선관위나 국회로 방첩사 파견 정보도 수집하고 해야 되니까 가려고 하다가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복귀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치밀하게 준비했으면 벌써 이게 다 갔지.
그러면서 이게 뭐랬냐. 이렇게 놓잖아요. 실제 이게 군인으로서 얼마나 이게 저는 중요하냐면요. 지금 좌파들이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방첩사가 마치 이게 이재명도 체포하고 한동훈도 체포하고 우원식도 체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계획을 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몰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뭘 했습니까? 이 체포라는 거는 터무니없는 외국 공작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구금할 수 있는 시설도 없어가지고 밤에 우왕좌왕해서 야 어디 수방사 지하에 어디 구금이 되냐 안 되냐 빨리 이게 알아봐라 뭐 이런데 아니 그런 이재명이나 한동훈처럼 이런 놈 체포하려면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작전 짜서 한 놈 체포하는데 몇백 명이 가도 안 되는데 근데 구금 시설을 막 그때 알아본다? 이거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성관위에 가면 거기에 뭐 별의별 놈들이 있잖아. 중국 애들이 있는지 뭐 그때 논란이 있으니 그런 애들 잡아오면 수감하려고 했던 거지. 그게 어떻게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우원식을 어떻게 수방사 지하에 한 군데다가 가다 놨습니까? 잡아오는 것도 이게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3명씩 했다는 거야. 3명. 3명이 가가 이재명을 어떻게 잡아옵니까? 몇백 명이 가도 안 되는데 몸싸움. 그거는 이게 그냥 뭐냐. 벌써 이게 위치를 파악하는 거는 동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이라고 정보 수집. 동향을 파악해야 되잖아. 어디든지 지금 이재명이 어디 있고 한동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보를 수집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위에 보고하는 게 방첩사 임무니까. 그걸 부랴부랴 하려는 거지. 여기에 무슨 체포가 왜 나오냐고요. 한동훈이가 뭐 이게 뭐 김어준이가 그때 국회의원 그랬잖아. 김어준이가 한동훈이 뭐 가족들도 체포하고 뭐 한동훈이 죽이고 이렇게 사살하고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막 했다고 김어준이가 떠들었잖아요. 한동훈이도 이게 믿은지 모르지. 그러면서 이게 뭐 이재명이는 계속 야 그날 내가 이게 갔으면 서해안에 꽃게 밥이 된다. 나 완전히 꽃게 밥이 될 뻔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서해안에 꽃게도 이재명이 같은 나는 더러워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방첩사가 미리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재명이나 한동훈을 잡아서 뭐 암살하고 이런 거 이렇게 터무니없는 괴담 중에 괴담이다. 왜 그날 목적지도 못 가고 돌아왔다잖아 부대원들이. 그러고 이게 3명이 어떻게 체포하느냐고 3명이 3인 1조라잖아.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다 정확한 워딩이 위치 추적이잖아요. 홍장호이나 국정원의 1차는 홍장호이 그 다음에 조지호 청장이나 위치 추적이 이게 체포냐고요. 어디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내란을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건데 여인영 사령관이 오죽하면 그거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괴담이고 진짜 우리는 치밀한 준비나 없었다. 그게 본인은 오히려 계엄이 불가능하다 현 상태 그게 맞죠. 이렇게 직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계엄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끝에 뭐라고 했냐. 부디 억울한 부하들이 어깨를 기도할 뿐이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서되 신중하고 현명하게 행동한 당시 제 부하들 방첩사 요원들의 선처를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잘못이 있다면 사령관이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물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게 있다면 내마 처벌하고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현명하게 했잖아. 그거 무슨 체포를 해. 체포 시도도 없었는데 요원들에게 선처하고 내마 처벌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를 한 겁니다. 이걸 봐도 진짜 참군인 가슴이 미어지는 왜냐하면 여인영 사령관 제가 가족 사기를 하는데 아버님하고 제가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아버님이 진짜 얼마나 소중한 진짜 똑똑했던 군인 아들이 이렇게 내란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로 몇 년을 받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아버님이 고령의 연세가 많거든요. 80대 중반이 넘었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이번 사건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여인행 사령관 어머님이 이번 사건을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진짜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저는
대통령도 이게 법적인 잘못은 없다고 보는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게 대통령이 잘못한다 한들 군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비상사태인데 그때 계엄 선포했는데 그것도 안 따르면 이게 군입니까? 그럼 계엄 제도라는 게 헌법에 빼버리든지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이 군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우리 형법에 있지 않습니까?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우리 형법 20조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군인들 저는 이게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되고요. 그걸 떠나서 이게 본인이 그랬잖아. 본인은 이게 오히려 계엄을 반대했고 진짜 몰랐다. 그러게 후에 행동을 보면 알지. 선관위 가다가 돌아오고 국회 가지도 못하고 계엄 끝나버렸잖아요. 진짜 치밀하게 준비하고 체포했으면 바로 한동훈 집으로 이재명 집으로 체포를 했겠지. 근데 그게 전혀 없었고 수감시설도 어딘지 몰라가 막 우왕좌왕 하는데 그 수감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선관위에 중국 놈들이 몇십 명 집단으로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혹시라도 또 계엄 어긴 사람들 체포가 될 수도 있으니 알아본 거지. 이거를 실제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우원식이 체포하려면 치밀하게 다 분리 수감하면서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 이런 객관적인 팩트만 보더라도 얼마나 왜곡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재판 결과는 봐야 되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특히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신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재판부는 부디 법리에 따라 그러고 팩트 따라서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